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문정신 함양,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하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듀서 10003 만세 보령향교 프로그램은 문화재청과 충청남도에서 후원하고 보령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향교 탐방 프로젝트 향교야 안녕, 브레인 프로젝트 문제적 보령유생 레전드가 되어라, 인성교육 프로젝트 보령유생 세상이 눈뜨다, 전통문화체험 프로젝트 전통에 반하다, 유생들의 여름나기 바캉스 프로젝트 보령향교 이열치열 여름 바캉스 5개의 테마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보령향교를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의 문화를 사랑하고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성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보령의 향교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향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서 고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세운 중등교육기관이에요. 오늘날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죠. 향교는 성균관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교육의 중추를 맡아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였습니다. 향교는 향학으로도 불리웠는데요. 향은 수도를 제한 행정구역을 뜻하고 교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니 향교란 지방의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조선시대에 향교에 입학하려면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격은 나이와 학력, 출신 등인데요. 태조와 태종 때는 나이 제한이 10세까지 다닐 수 있었고 세조 때는 17세, 그리고 나이 상한선은 40세까지였다고 하네요. 학력은 조선 초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조 때 소학을 시험 쳐서 조 이상이면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는 과거를 치르기에 문제가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양반이나 양인의 자제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향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보령향교를 보러 가실까요? 저기 앞쪽에 붉은 칠을 한 큰 두 기둥이 보이시나요? 홍살문이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홍살문은 2개의 붉은 칠을 한 둥근 기둥 위에 위쪽에 보이는 살들을 연결한 구조를 말을 합니다. 이런 홍살문은 보통 서원이나 향교, 능과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부터는 청정하고 신령스러운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살문 앞에 있는 이 하마비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곳부터는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보령에는 현재 3개의 향교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보령향교가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주포면에 위치한 이 보령향교는 1723년에 처음 지어졌고 1997년 12월 충청남도 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로는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제, 내산문, 외산문 등이 있는데요. 1868년, 1964년, 1967년에 고쳐졌다고 전해집니다. 뒤쪽에는 제사 공간을 이루는 대성전이 있고 내산문을 경계로 앞쪽에는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학생들의 기숙사였던 동제, 서재가 있어 전학 부묘의 배치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보령향교를 들어가려면 바로 이 외산문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외산문이란 이렇게 바깥 담쪽에 있는 3칸으로 된 대문을 외산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칸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 한옥의 면적을 재는 기본 단위인데요. 바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을 한 칸이라고 합니다. 웅장한 외산문, 우측으로 보이는 이 작은 소설 산문은
평소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출입했던 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향교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잠을 자던 공간입니다. 앞쪽 건물에 명륜당이라고 하는 현판이 보이시죠? 이곳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던 강학 공간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동제와 서제는 동제는 양반들의 자녀가, 서제는 양인들의 자녀가 생활을 하던 기숙사입니다. 이곳 동제는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이 있고요. 그리고 부엌이 한 칸 있습니다. 동제의 특징은 앞쪽에 보이시는 아름다운 이 난간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쪽 측면은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붕 모양이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서재 건물인데요. 방 두 칸과 마루 그리고 창고로 쓰이는 고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던 강당, 즉 교실입니다. 어때요?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명륜당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향교 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답니다. 명륜당과 동제 사이에 보이시는 이 문을 일강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강문은 대성전으로 들어가는 내산문으로 향하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대성전과 명륜당 사이에 있는 이 문을 내산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향교에 들어오기 위해 외산문을 지내오셨죠? 이곳은 내산문으로 안쪽에 세 칸으로 세운 대문으로 오른쪽은 들어가는 문이고 왼쪽은 나가는 문인데 여기 인방이 높으니 출입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판에 대성전이라고 적혀 있죠. 이곳은 공자를 비롯한 여러 유현들을 제사 지내는 공간인데요. 높은 5단의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전에는 중국의 공자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였던 사성과 송나라의 사현,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국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819년부터 보령향교 유도회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석전대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령향교의 곳곳을 둘러보셨는데요. 어때요? 보령향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나요? 본래 향교는 조선시대에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 책 등을 지급받으면서 교육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을 거치면서 국가교육기관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져 갔습니다. 결국 1910년 무력으로 한국을 합병한 일제는 우리의 국가 이념을 부정하고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합병 직후부터 성균관을 폐지하고 지방의 향교 역시 제사를 지내는 기능만이 허용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혼란과 시련 속에서도 유교의 본산으로서의 조직과 체계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한 노력은 성균관과 각 지방의 향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향교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저희 보령향교에서도 청소년 인성교육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 보령향교에 오셔서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이 보령향교를 앞으로도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문화재청, 충청남도 보령시 후원으로 미담문화 컨텐츠 연구소에서 제작한 저작물로 당사의 동의 없이 무단 복사, 배포, 변형할 수 없습니다.